전문가 연결해서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합니다. 자, 이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도 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네. 지금 그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정부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GH형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초기에 발생했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6배나 높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국립보건연구원장이 발표한 내용이긴 하신데, 네. 사실은 그 6배 전파력이 올라간다는 논문은 실험적인 논문이어서 세포 내에서의 그런 바이러스의 접착력이 6배 증가됐다 이런 수준 정도의 논문이기 때문에 네. 실제 임상 양상이 변화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뭐 초기 모델 보면 한 1.2배 정도, 실제 전파력은 1.2배 정도 된다 이런 소수에서의 논문에 있어서 네. 전파력이 다소 증가된 거로 생각은 되지만 6배 증가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확산세가 굉장히 큰데 이게 전파력이 커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 사람들의 실내에서 활동들이 증가된 측면들이 특히 장마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졌던 측면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네. 대구 경북대 신천지에서의 상황도 사실은 뭐 거의 4천여 명이 발생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네. 대개 집단 발병에서는 비슷한 패턴들을 계속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환경을 우리들이 만들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그 전염력이 10배인 변종이 보고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다고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된 환자 사례도 아직은 없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면 계속 실험실에서의 그 연구 결과와 실제로 사람 간 전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장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도 걸릴 뿐더러 연구가 더 많이 진행돼야 돼서요. 네. 그 부분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결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산 지수 R값이라고들 부르는데 그 숫자가 2.8명 늘었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이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좀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기초재생산 지수의 뜻은 그러니까 감염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몇 명을 감염시키냐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 감염력 있는 기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2.8이면 한 명이 2.8명씩 감염을 시킨다는 얘기니까 뭐 3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면 한 명이 3명을 감염시키면 이 3명이 또 3명을 감염시키면 9명이 되죠. 또 9명이 3명을 감염시키면 또 뭐 27명이 되는 이런 식으로 배수로 증가되는 수니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추가되는 그런 확진자의 숫자가 아주 급격히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 이상이 된다고 하면 보통은 한 지금의 상황에서 방역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둔다고 하면 2, 3주만 지나면 하루에 700~8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R값을 얼마나 방역을 통해서 낮추느냐가 앞으로의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 아니면 그나마 소강 상태 만들어서 줄일 건지 상당히 중요한 이제 통계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오셨던 부분이 수도권의 현 상황이면 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부에서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추가로 내놓는 대책들이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제 일시적으로 병상 부족 상황이 실제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오늘 이제 그 생활치료센터가 열리면서 환자가 일부 이제 그쪽으로 입원하면서 이제 일단 한 며칠 동안의 그 병상 부족 상황은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수도권 서울에서만 거의 150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환자가 줄지 않으면 지금 확보한 병상들도 며칠이면 또 바닥에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금 병상 확보를 위해서 전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예전 대구 경북 상황처럼 이제 자기네 연수원들 내놓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민간 병원들도 병상을 확보해서 이런 경우에는 공공병원들을 도와서 같이 환자를 보는 그런 역할들도 감당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상황에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민간병원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지 아마 또 병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생한 환자는 뭐 치료를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잠재적 그 확진자들을 찾아내는 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예. 교수님 전문 분야는 아니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찾아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고요. 어떻든 나와서 검사 받도록 좀 설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일단 경찰력을 동원해서 추적을 계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나 이제 그런 정보들을 교회 다니셨던 분이나 집회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찾아내고 경찰력도 동원하고 뭐 읍소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단 검사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갑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제 발표했잖아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면서 인천까지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는 걸 조심해야 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자세한 정보가 이렇게 쉽게 와닿질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임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합 모임 행사 이곳은 뭐 장례식이라든가 결혼식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네. 실내에서는 50인,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스포츠 행사 관중이 일부 들어가기도 했는데 무관중 경기가 시행이 되고요. 네. 유치원, 초중등 고등학교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 중에 3분의 1,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개 지금 위험 업종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흥업소라든가 노래방, 뭐 PC방도 역시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운영을 당장 중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중단을 한 거죠. 예. 네. 자,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동안에도 이제 정부가 단계를 쉽게 못 올렸던 이유가 이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커질 수가 있다. 네. 특히 이제 이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이 웨딩 업체를 다 예약금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 돈을 다 못 받게 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그 단계 높이면서 이분들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 피해가 벌써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왜냐하면 결혼식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결혼식장에 50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한 다음에 대부분의 결혼식장은 식장 비용이라기보다는 식비를 통해서 식장 비용을 받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50명이나 그 이상 조금 더 넘는 사람들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식비를 예약을 했는데 네. 식비는 한 10% 정도 깎아준다거나 한 다음에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데서 발생하는 피해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강화했습니다. 국민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수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특히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적극적으로 정부에 협조를 해서 또 다른 N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